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빠밤. 이제 나 주식 너무 재밌다. 주식 얘기 쓰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막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요새 너무 재밌지 않아? 그래서 오늘 얘기 제목, 비중 조절 잘했어?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다시 비중 늘려볼지 고민해보자. 사실 비중 조절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비중의 정상화가 맞을 것 같아. 하락장 쭉 겪으면서 이제 물타 하면서 주식 비중 다들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이제 차트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비중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래서 비중의 정상화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썸네일에 적으려니까 너무 말이 이상해서 일단 비중 조절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내가 의미하고 싶었던 거는 비중의 정상화 이거다 하고 봐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차트부터 한번 볼게. 먼저 뿅 빅스부터 한번 볼 건데, 빅스 지수 오늘 20.01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 여기만 유지해준다 해도 너무 좋겠다. 빅스 땡큐. 그럼 QQQ 볼게. 오늘 QQQ하고 TQQQ 중점적으로 조금 계획을 열심히 한번 짜볼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계속 이거 하락 맞을 때도 나 나스닥만 중점적으로 보고 막 그러면서 QQQ랑 TQQQ만 보고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 그랬던 이유가 시장 계속 얘기했었어. 야, QQQ, TQQQ 대응해야 될 때가 나머지 종목들 대응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QQQ가 고점이야? 그럼 나머지도 고점이야. QQQ 저점이야? 나머지도 저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대응을 해왔는데, 어제도 보니까 QQQ 지금 이제 1차 가속 방지턱 왔고 이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나머지들도 그렇게 작동을 했거든. 그래서 어제 한 번 더 확인을 받았지. 그래서 보면서 역시 지수가 가는데 나머지가 못 갈 수 없고, 그리고 지수가 못 가는데 나머지가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의 그 진폭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 방향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수를 메인으로 중심에다 놓고 계획을 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QQQ랑 TQQQ 열심히 한번 봐볼게. QQQ 먼저 한번 볼 건데, QQQ는 1차 가속 방지턱이야. 얘기했던 거 0.618 라인 370.84달러. 이거를 이제 머리 꽁꽁 맞으면서 과연 저항처럼 쓰는 거를 보면서 난 여기서 비중의 정상화를 좀 했어. TQQQ 너무 무겁게 들고 있던 거 조금 가볍게 이제 조절을 했고, 그걸로 생긴 현금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걸로 이제 QQQ랑 QLD 요거 포지션도 잡아가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TQQQ 물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QQQ랑 QLD 요거 처음부터 아무 데서도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어디가 또 적당한 자리일까, 요걸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0.618 라인 저항을 맞았고 이후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쯤에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디야? 피치포크 중앙 라인,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피치포크 요거를 조그만하게 한번 짧게 그려봤거든. 단계로 요렇게 엄청나게 단기지. 이렇게 그려봤더니 어제 그저께 추세 상단에 맞았던 거구나. 그리고 조금 떨어진 거고, 요렇게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추세 하단에 또 왔을 때 나 기회라고 생각해서 잡아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 왔을 때 추세 하단 요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겠다. 그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피치포크 봤으니 피보나치 봐야겠지? 그리고 피보나치 한번 그려볼게. 요거 너무 복잡해서 요거 하나 지워볼게. 그리고 피보나치로 짧게 그렸을 때 내가 눌림목이다 여기는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뭐 정찰대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찰대로 한번 저점이라 생각해서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 라고 기준 잡는 선이 0.382선, 이거는 350.91달러 정도 나온다고 해. 그러면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봐주고, 요 정도 표시가 되는군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피보나치 상에서 이렇게 또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잡아볼 수 있는 게 이평선을 또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20일 이평선 눌릴 때, 21평선 확인하러 올 때 잡아야지 라고 어제도 계속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21평선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그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구간으로 묶이는 거야. 내가 이 정도면 적정한 저점이겠다, 이 정도면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적정한 요렇게
다 비슷한 구간으로 묶이면서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되게 러프하게 그리긴 했는데 351달러에서 한 357달러 대략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요 정도에서는 이제 들어가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오늘 당장에 오진 않겠지만은 요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부터는 QQQ랑 QLD 지금 현금 비중 좀 생긴 걸로 들어갈 볼 요량으로 보고 있는 거고, QQQ가 요 위 채널로 갈 건데 잠깐 늘려주는 요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잡는 거 너무너무 좋지.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피치포크는 또 아래 라인 아래 채널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저항 맞고 떨어져 나 아래 채널로 갈 건데 힝 해버리면 너무 고점에서 잡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각오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나는 QQQ, QLD 물 타는 게 아니고 TQQQ를 추가 매수할 거야. 그럼 TQQQ 추가 매수에 있어서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은 피보나치 그렸던 거에서 내가 대응하는 라인인 0.618하고 0.786 라인,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볼 거야. 여기를 한번 그려볼 거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그러고 내가 원래 피보나치 그렸던 여기 계속 봐왔던 사람들은 알지. 내가 이렇게 그렸던 거. 그러면 0.618, 0.786 라인, 1.27, 1.414 라인, 여기서는 내가 대응하는 구간들이니까 요 아래 구간인 1.27이랑 1.414가 최근에 그렸던 지점이랑 맞아. 그러면 여기를 또 한번 표시를 해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뿅뿅 표시가 돼. 너무 선이 많지. 그래갖고 요렇게 지금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요 윗라인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지워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봤을 때 요렇게 그렸을 때 보니까 지금 내가 표시한 라인들이 전부 추세 하단이랑 피치포크 추세 하단들이랑 지금 전부 맞거든? 요렇게. 그러면은 비중 조절하면서 조금씩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TQQQ는 여기서 이제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할 거고, QQQ, QLD는 요 위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TQQQ 가서 한번 진짜로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 가격대 보면서.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아니야, 그래, 넘어가도록 하자. TQQQ. TQQQ는 어떻게 그렸어? 처음에 이제 여기서 쭉 그려가지고 0.618 라인, 786 라인 여기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요 위쪽에서 피보나치 또 그려가지고 여기서 나타난 1.27이랑 1.414. 오케이. 너무 높이서 그렸구나. 여기서 그려보니까 1.27 라인 되게 위에 있다. 53.67달러 나오고, 그리고 1.414는 대략 49.5달러 요 정도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찍어놓은 1.27로 찍어놓은 요 라인 보니까 피치포크 상에서 가운데 빈자리야.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워주고, 요 아래 충분히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내가 추매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나 같은 경우는 TQQQ 포지션이 충분히 있으니까는 충분한 저점까지 내려올 때 진짜 바닥이다 생각 들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라고 생각해서 잡는 기준이 여기인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막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는 비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늘려가고 싶어, 조금 빨리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TQQQ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QQQ 대응했듯이 비슷하게 한번 볼게. 그러면은 짧게 그린 요 포지션 피치포크 상에서의 추세 하단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요 정도일 것 같고, 그리고 요 근처 지금 이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한번 지우고, 피치포크 상에서 여기 중앙선 또 여기 지나가고 있다 라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0.382 라인, 이렇게 0.382 라인은 이렇게 그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근에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눌림목이다 생각할 수 있는 0.382 라인은 54달러 대략 요 정도에 있으니까는 이 정도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잡아보니까 물량 없는 친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좀 넓잖아.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구간 내에서 참고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나 좀 일찍 잡고 싶어, 정말 캐시가 너무 많아서 나는 금방 잡고 싶다 라고 하면은 7일 2평이나 50일 2평선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7일 2평 밟아줄 때 아니면 50일 2평 밟아줄 때 요때 한번 사야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일 2평 밟아줬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1차 물량 안에서 이걸 쪼개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비중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비중이 없다. TQQQ를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위에서는 안 잡고 382 라인, 0.382 라인 그래도 요 금방 올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 사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만 밟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기다리던 나는 기회를 못 잡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안 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간다 해도 뭐 아쉬운 마음이지만 좀 즐길 수 있어 이런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평선들 요거 참고해가지고 요쯤에서 이제 구매하면은 아무 데서나 구매하는 거 아니고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거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지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 지금 보조지표 같은 경우엔 또 장기 중기 스토캐스틱 과열권이고, KDJ도 마찬가지로 과열권인데 살짝 꼬부라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고, RSI 같은 경우에도 살짝 꼬부라지면서 아래를 지금 일단 향하고 있는데 50 위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첫봉우리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걱정해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TQQQ 상에서 봤을 때 나 TQQQ 사실 익절 전부 다 했어, 이제 포지션이 없어서 다시 잡아 들어갈 거야 라고, 이런 사람이 좀 마음 급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더라도 한 59달러나 아니면은 7일2평이나 51평 요거를 생각해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는 한 54, 55달러 0.382 라인 여기가 좋아 보이긴 해. 그리고 늘 해야 되는 거는 분할 매수니까 1차 물량을 요 사이 구간에서 분할한다 라고 하면은 한 3번 정도 쪼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59달러, 21이평, 그리고 0.38이란 요 정도 1차 물량 쪼개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1차 물량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줄 때는 2차 물량을 또 어디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표시한 44달러에서 한 49달러 요 정도에서 또 구간을 나눠서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부터는 나도 좀 적극적으로 또 물타기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오늘 QQQ랑 TQQQ로 이렇게 전략 열심히 짜봤으니까 차트는 이렇게까지 보고 댓글 한번 볼게. 댓글 쭉 댓글 보면 고민고민이 이번 하락장에 들어온 1인 하락장 다시 오더라도 안 떠날게요 이랬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락장에 요번에 들어왔으면은 너무 좋은 지점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올라왔다라고 해도 섣불리 막 다 익절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포지션은 언제나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때 누가 얘기해줬었어. 언제나 발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나도 그 말에 너무 동감을 하거든. 시장에 언제나 발은 담그고 있어야 된다. 그래 이제 다시 포지션 잡기 너무너무 어렵거든.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가 판 가격을 생각하고 여기서 판 가격 그리고 본인이 샀던 가격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차트를 보니까 계속 랠리 나고 올라가는데 그거를 한 번을 못 잡으시더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걸 보면서 그래 포지션 다시 잡기 너무 힘들다, 전략 매도는 내 사전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 거거든. 참고했으면 좋겠고, 영스님 2절 가자. 2절 부분 익절만 합시다. 특히나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그냥 비중 정상화 할 정도의 익절만 했으면 좋겠고, 미스테아리아님 이분이 53불에 재매수는 못했고 61.3불에 재매수했습니다. 우와 싸게 팔고 비싸게 사게 되네요. 근데 제가 사자마자 막 내리길래 급 당황했습니다. 오늘은 설마 오르겠죠? 라고 얘기를 달아주셨는데, 사실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 데서나 사지 말자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꼭 사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61.3불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프리장가보다도 높아. 요 정도 라인이어서 이거 되게 어정쩡한 자리에서 지금 잡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너무 포모일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잡았고, 사실 좀 하락한다 해도 괜찮은 비중이야. 그냥 한번 발 한번 담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비중이면 괜찮고, 대신에 이제 이후에 물 탈 때는 요런 전략 잡아가지고 조금 인내심 있게 차트를 보면서, 사실 손 나가지. 차트 보고 있으면 나도 막 손을 묶어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손 나가는 마음 알아. 알지만 그래도 적정한 위치 왔을 때 대응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런 속상한 일 없이 사자마자 막 내려가서 급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 없을 수 있도록 조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포모가 와서 아마 급하게 잡으셨나봐. 그래서 이런 포모가 왔을 때는 사실 3배짜리를 덥석 잡기보다는 그냥
한 배짜리로 조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다시 발 담그셨으니까 이후에 물 탈 때는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사고팔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리님, 그러네. TQ랑 QQQ. 그치, 괴리율 맞아. 이게 괴리율이구나. 이거 써준 거 보니까 약간 학습만한 주인공. 아, 그렇군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얘기를 캐니는 55까지는 하락 각오를 하면서 그때까지 현금 확보를 더 해볼게. 좀 덜 쓰면 되지 뭐. 너무 씩씩하게 생각 잘하고 있어서 마인드셋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쇼스로 잡는 SQQQ는 9월 초에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대. 일단은 그래서 요 정도 계획 잡고 있으면은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추가 매수 지점이라든지 대응해 볼 거 한번 쭉 봤으니까 또 참고해가지고 계획 잘 잡았으면 좋겠어. 젤라님, 지금은 좋은데 5월 초 금리 50bp 올리면 크게 빠질 수도, 그리고 세린 메이도 걸리고 그래. 그래서 조정시 줍줍을 하고 있어. 그래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주워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봤고, 사실 5월 4일에 이제 FOMC 회의 때 0.5bp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예전부터 사실 나오던 얘기여서, 원래 차트는 킹 반영이잖아. 선반영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엄청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 벌써부터 이제 50bp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크게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차트가 먼저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요 얘기, 못 먹어서 아쉬워도 물려서 후회하지 않는 마음 편한 투자가 굿. 내 생각도 그래. 스티브 창이 아무 데서나 매수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시작 전후 다르니 어렵네요. 너무 이해해. 그래서 오늘 나도 그냥 찍어놨어. 차트에다 그냥 표시해놓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딱 박아버린 거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부터 가지고 있던 불즈 평단이 16.6달러고 9,500조예요.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빠지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불즈 보니까 16.6달러라고 하셨는데 요거 이틀 동안 계속 요 평단 왔었더라고. 그러면은 이 정도 왔으면은,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1차 과속방지턱 QQQ에서 이렇게 보인다. 지금부터는 비중 정상화를 좀 하자라고 말을 드렸는데, 사실 전체 시드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요 정도가 지금 본인한테 얼마나 되는 비중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평단 왔을 때 좀 부담 없을 부담 없을 정도의 비중으로 좀 비중 정상화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지금 프리장가에서도 15.88달러로 평단보다 좀 아래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빨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내가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이때까지 계속 봐주시던 분이니까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 스티브 창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달아줘. 그리고 SDJ님, TQ랑 속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주린입니다. 익절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을 생각인데요. 매도할 때 싼 가격에 산 걸 매도하시나요? 비싼 가격에 산 걸 매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게 나는 키움증권에서 거래하는데 이게 따로 선택해서 파는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해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더니, 나는 그냥 계속 평균을 맞출 것 같아. 만약에 4주를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40달러에 산 거 2주, 50달러에 산 거 2주 이런 식으로 팔면서 그냥 계속 평균적으로 돈을 맞춰갈 것 같거든. 그래야지 약간 수익률도 조금 더 평단에 맞춰서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나는 요거 선택하는 게 없어서 그냥 평단으로 해서 해. 닉네임이 너무 세. 사직의 중심에서, 너무 세시다. 보통주로 해도 계좌를 망가졌고, 나는 그냥 레버리지로 남자답게 갈란다. 함부로 못 읽겠네. 그런데 선생님, 원래 원투는 원래 거래량이 이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나 왜 얼굴 빨개지는 것 같지? 자, 그래서, 일단, 정신 차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계좌 레버리지로 하면서, 뒤지지 마시고요. 레버리지 하면서 재밌게, 요거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로 더 재밌게 주식을 했으면 좋겠고, 원투는 원래 거래량이 좀 적어. 내가 다 미안하네.
그렇습니다. 수차님도 오랜만에 와주셨어. 상승 후부터 매매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서 댓글 이제 다네요. 테슬라는 떨어질 때마다 추매하실 거고, 이미 사둔 것은 분할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 아마 테슬라만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ETF들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익절해가면서 이 돈으로 테슬라를 추매하실 건가 봐. 요런 계획 갖고 계시다는 거고. 별빛 소개님, 알죠? 완전 초창기 멤버인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을님. 동아씨 영상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62불의 TQ 비중 3분의 1을 익절하고 남은 물량으로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싸게 살 현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으로 하고 있고, 익절한 금액 한 배짜리로 바로 안 들어가고 21선 보고 가실 건가요? 나는 21선 내지는 0.38이란 요거 봐가지고 QQQ나 QLD, 아마 QLD로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21선은 53에서 55불쯤 가야 만날 수 있을 때, 그때는 다시 3배가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때를 생각을 해서,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0.618 라인이나 완전한 추세 하단, 요 정도 왔을 때는 TQQQ, 그리고 요 정도일 때는 QQQ나 QLD,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 오늘 내일님을 요런 아이디어를 줬거든. 투자 아이디어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5일선 오면 저는 바로 한 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 참고하고 싶습니다.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5일선이나 7일선 요쯤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을 내일을 님도 내가 알기로는 포지션 이미 잡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0.38이나 21선. 나는 요 정도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러고 제코심님, 익절하는 날이 드디어 오는군요. 양전된 계좌 보면서 조금씩 익절했습니다. 마카오 차이님도 아쉬운 마음이 정답이라니. 근데 나 사실 지금 좀 잘못하나 싶었던 게, 이렇게 전략 짜놓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지금 현금 비중도 비중 조절 잘 해놓고 있고, 비중 정상화도 잘 됐고, 이 앞으로 보이는 여러 매수 자리들도 너무 좋고 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면은 이거가 아닌데 나 너무 많이 들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 장민규님, 남들 댓글 읽어줄 땐 별 느낌 없었는데 부끄럽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들 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어. 따봉 한 번씩 눌러주자. 루디님, 진짜 618 저항으로 작용하고 뚫고 786 가서 생각하자 빠밤 이라고 달아주셨는데, 618이 진짜 1차 과속방지턱으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해버렸고, 786 라인까지는 조금 남아있어. 그래서 이전에 이제 또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루디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님님, 빠밤 화이팅. 이미 알고 있겠지만 4월은 계속 오르는 달이니까 여유있게 대응할 거야. 난 테슬라 3분의 2 1095달러로 익절을 했고, TQ랑 QLD는 반 갈아타고 2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 다들 너무 계획을 잘 짜서 하지 않아? 비중 조절도 적당하고, 이후에 이제 포트들도 되게 현명하게 잘하는 것 같아. 금요일쯤 다시 미니 조정이 끝날 거라 생각해서 그때 QLD나 QQQ로 다시 들어가고, 4월 말까지는 익절하면서 갈 생각이야. 미국 중간 선거 있을 때는 썸머 랠리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드 리버스도 나왔으니까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달아줬어. 그래서 요거 보니까 또 생각나네. 금리차 어디까지 갔을까? 0.024%. 와, 진짜 막 이렇게 코앞까지 바싹 다가왔어. 저거 보면은, 저거 오자마자 바로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닌 거 알면서도 보니까 약간 쫄린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지금 현명하게 비중 조절 잘 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요일에 미니 조정이 끝날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기간을 두고 보는 편이 아니고, 그냥 주가가 내 위치에 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대처하는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영님, 현금 확보하고 올라가도 아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영님이 너무 잘하셔. 이게 보니까 저 주린인데요, 수익률이 53%예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 주린인데요, 지금 여기 저점에서 구입했는데 잘했을까요? 거기가 바닥이었고, 여기서 좀 익절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단기 고점이었고 이렇더라고. 영님이 딱 그런 스타일. 그래서 너무 다들 잘한다. 크레이니님, OOTO 추매 중이야. 플라이유는 아직이네. 그치? 플라이유 대체 언제 내주는 거야? 마이크로 섹터. OOTO는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사실 OOTO가 괜찮은데 거래량이 좀 적어. 거래량이 적다는 거 참고해가지고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빠방님 익절한 거 그냥 현금 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 일단은 현금 유지하고 있다가 요거는 QQQ나 QLD 기회 줄 때 들어가려고 오늘 계획도 짰고 이렇게 현금으로 들고 있어. 박상현님 트레이딩 뷰 세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줘요. 응, 요번 주말에 계속 주말에만 시간이 나가지고 주말에 틈틈이 준비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TQQQ 40, 배당 ETF 40, 현금 20으로 맞추고 홀딩 중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락방어용 배당 ETF라고 해가지고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한번 달아줘.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TQQQ의 하락을 방어할 만한 ETF, 그렇게 센 ETF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락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케니였나? 케니가 그랬었거든. 버크셔를 이제 현금처럼 들고 가면서 하락장이 왔을 때는 조금 손절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메인 포트에 또 넣고 그런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방어용이라고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하락폭을 좀 줄여주는 약간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좀 하락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배당 ETF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줘. 어떤 생각으로 어떤 ETF를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 그래갖고 릴리님 도화씨 옷이 몇 개예요? 저는 옷 안 산지 1년 넘었어요. 이걸로 전부 매수했어서 우리 릴리님은 주식보다 돈 모으는 걸로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사실 라이트 자켓 어제 얻은 옷이야. 옷 입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뒀더니 그 친구가 길쭉길쭉하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짧은 건 다 놔줘. 하하님, 아니 세상이 차트대로 흘러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확률 높아서 놀람 이라고 달아주셨는데, 그치, 세상이 차트대로 여기 차트 보면은 이런 거 이렇게 보고 보조지표들 다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지표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좀 등한시하는 사람들 있거든. 나는 차트 안 봐요.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무슨 차트를 보고 있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게, 그럼 차트를 안 보면 대체 뭘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뭘로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아는 사람 있으면 이것 좀 알려줘.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 보조지표를 등한시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조지표지만은 사실 외국에서는 RSI 보조지표라고 얘기 안 하고 RSI 스트래테지 이런 식으로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하거든. 나는 그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조금 차트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대체 뭘 보고 할까라는 궁금점이랑 보조지표 전술이다 얘네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BJK 오랜만에 너무 궁금했는데 TQQQ 수익권 돼가지고 좀 수익 내서 현금이랑 반반 맞췄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야 라고 달아줬는데 너무 축하해. 너무 궁금했어. 사실 오래 계속 보던 사람이어가지고 궁금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불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평단이 좀 높아서 마음고생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금 비중이 좀 생겼다면 되게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해. 근데 요런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현금 비중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다시 불주가 떨어졌을 때 불주에 물타지 말고 이제 계좌를 왜 분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빵구에다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얘가 수익 나면은 불지 그만큼 그냥 손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상쇄시켜가면서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BJK한테는 요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되게 조심스럽긴 해. 왜냐면 빵구 같은 경우에 나는 중국주가 걱정이 돼가지고 포트에서도 뺀 상황인데 또 투자하는 거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불즈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빵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어. BJK 반가워. 익절 축하해. 데인TF님 요거 보고 나 진짜 깔깔 웃었네. 아빠가 할리 타신다고 라이더 자켓 찾던데? 그래서 너무 센스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권장규님 TQQQ 자꾸 올라가니까 매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부분 매도 걸었네. 매일 사기만 하다가 익절하기도 힘드네 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시장가에 보통 걸어놓고 시장 지켜보다가 조금 매도하는 편이야. 지정가에 걸어놓고 자면은 진짜 턱 끝까지 왔다 그냥 뿅 다시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시장가로 보통 매도하는 편인데, 권정균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그러면 댓글 요 정도 보고 쭉
그래서 오늘의 결론, 비중 조절 잘했어? 언제 어디서 다시 비중 늘려볼지 고민해보자. 과속 방지턱에서 비중 정상화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또 다시 이제 기회 준다고 하면은 비중 늘려가야 되니까 그 자리 어떤 데가 좋을지, 어떤 계획이 좋을지 이거 한번 얘기해봤어. 오늘 늦어서 미안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